각국에서 온 사기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차의 점검 기록이나 사고 기록을 다 보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거든요. 자동차 용어 같은 거는 한국어로도 못 알아듣잖아요. 이거 하는 거 진짜 완전 강추드려요. 안녕하세요. 행복왕 도비입니다. 저는 아직도 캐나다 밴쿠버에 있고요.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영상은 캐나다에서 중고차 사는 영상입니다. 우선 제가 이제 막 캐나다에 도착해서 집도 구하고 어학원 뭐 찾아보고 막 이런 거를 보시고 계셨을 텐데 갑자기 뜬금없죠. 여기에서 저는 워홀 비자를 받았고요. 포토 편집 일을 하게 되어가지고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회사가 좀 멀어요. 여기는 버나비라는 동네이고요. 저희 회사는 서리라는 곳에 있는데요. 트레인을 한 번 타고 버스를 2번 타서 1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차로 가면 한 20km 정도여서 20분에서 25분이면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왕복 2시간을 매일매일 하니까 너무 힘들고 원래 차를 탔기도 했었으니까 차가 없는 생활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특히 마트 장 보는 게 너무너무 불편해요. 제가 사실 여기에서 아예 살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민을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한국에 우선은 들어갈 날짜가 좀 많이 미뤄지게 됐어요. 그래서 우선 한국에 있는 제 캐스퍼를 팔았어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요. 제가 진짜 좋아하고 잘 타고 다녔던 차인데 부모님이 대신 파시고 저한테 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돈으로 중고차를 사게 된 건데요. 우선은 여기서는 차를 어떻게 사냐면 크레글리스트랑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중고차를 많이 사시고 아니면 중고차 샵에 가서 사셔도 되겠죠? 저는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샀는데 마켓플레이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국 페이스북에는 마켓플레이스가 안 되는 걸로 알아요. 저도 여기 와서 페이스북에서 마켓플레이스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와서 영어로 바꾸고 뭐 캐나다 번호로 가입을 다시 하고 뭐 이랬더니 마켓플레이스가 생겼어요. 그래서 마켓플레이스는 이렇게 페이스북에 들어가시면 마켓플레이스가 있어요. 당근마켓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 카테고리에서 차를 누르면요. 이렇게 차들이 뜹니다. 필터를 입히면 꽤나 자세하게 검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필터를 입혀가지고 내가 원하는 가격대에 어느 정도 탄 차를 사야겠다 이렇게 정하시면 되거든요. 여기는 차를 굉장히 다들 오래 타거든요. 한국에서는 20만 탔다 그러면 와 진짜 너무 많이 탔다 차가 굴러가냐 막 이러는데 여기서 20만짜리 중고차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10만에서 20만까지는 좀 그렇고 18만? 요 사이로 봤었어요. 차 가격 플러스 텍스도 있을 거니까 이제 그런 거 생각해서 그 정도 가격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은 차는요. 포드의 포커스라는 차였고요. 한 10만 킬로 정도 뛴 차였어요. 그리고 스노우 타이어도 주신다고 하셨고 차를 봤을 때 굉장히 깨끗한 상태인 것 같아서 이제 차를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카펙스라는 게 있어요. 그 차의 점검 기록이나 사고 기록을 다 보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거든요. 그런 차의 정보? 히스토리가 있는 그런 문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볼 수 있는데 그거를 꼭 받고서 어느 정도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여기 사는 친구들이 많이 추천하는 차는 아무래도 일본 차예요. 일본 차가 장고장이 적어서 오래 탔을 때도 고장 없이 좀 타기 좋고 AS가 싸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일본 차를 목적으로 봤는데 생각보다 일본 차는 팔 때도 가격이 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이제 컨디션이라도 일본차 인기가 많아서 조금 더 값을 더 많이 나중에도 받을 수 있다는 거. 근데 저는 어쨌든 일본차를 마음에 드는 걸 구하지 못했어요. 가격이 조금 세기도 했고 컨디션에 비해서. 그래서 결국에 이 포드 차량을 선택했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사고도 없고 다 완벽한 거죠. 근데 또 여기는 각국에서 온 사기꾼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엄청나게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기꾼도 각국에서 온 다양한 사기 수법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딜러인 것 같더라고요. 중고차 딜러가 마켓플레이스에 올려서 차를 판매를 한 거죠. 개인 거래도 아니고 중고차 딜러면 내가 좀 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 검색을 많이 해봤어요. 캐나다 중고차 사는 법, 뭐 확인하는 방법 이런 거 검색을 해보다가 어떤 분이 올려놓으신 것 중에서 사전 점검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인스펙션을 할 수 있다라는 글을 봤는데요. 이름은 맥스퍼트라는 회사이고요. 이제 그 회사에서 내가 원하는 언어를 선택할 수 있고 그 언어에 따라서 기술자분들이 나오기도 하고 근무 경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쭉쭉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제가 봤던 네이버 블로그 분이 선택하셨던 한국 기술자분 똑같은 분으로 저는 선택을 했어요. 그분한테 인스펙션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진짜 제 돈 재산으로 한 게 맞고 네이버에서 찾아서 우연히 알게 돼서 간 곳이었거든요. 근데 유튜브 촬영을 한다고 요 카메라를 들고 다니니까 혹시 유튜버 하시냐 이 기술자분이랑 얘기를 했었는데 회사 쪽에서 연락이 와서 혹시 저희에 관련된 걸 올릴 계획이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시길래 저는 그냥 짤막하게 브이로그처럼 올릴 거다라고 했더니 아예 요거에 대해서 진짜 솔직하게 단점 있으면 말해주셔도 되고 하면서 느꼈던 것들 그냥 편안하게 영상으로 제작을 해주시면 약간의 디스카운트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진짜 제 돈 재산으로 예약을 했다가 이 영상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중고차를 사려면 우리가 막상 샀는데 한 달, 두 달 만에 갑자기 고장나고 중고차라고 싸게 샀는데 고치는 값이 더 들고 그래서 중고차는 많이 기피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전에 점검을 미리 받아보고 전문가가 이거 사도 되겠다, 이거는 좀 별로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제가 결제한 가격은 170불이었어요. 이게 사실 조금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게 차를 구매하는 거잖아요. 제가 봤던 차량의 가격은 9,000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000불짜리를 사는데 내가 170불이 아까워서 차를 덜컥 샀다가 이 차가 별로였거나 사기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최대한 알아보고 괜찮아 보이는 차에 요 인스펙션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본 포드 이 차량이 저는 완벽히 괜찮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차량 인스펙션을 했을 때 뭐가 안 나오면 바로 사야지라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인스펙션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게 되었고요. 사실 비동행으로 해서 점검을 해주시고 저한테 리포트를 보내주시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같이 가는 게 좋거든요. 저는 사실 비동행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쪽에서 동행을 추천하셨어요. 왜냐하면 기술자 분이랑 판매하는 분이랑 짜고 쳐서 내가 이거를 좋다고 말해줄 테니까 나중에 너가 갖는 돈에 얼마를 줘라 막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는 분들도 있대요. 그래서 실제로 인스펙션 중에서 비동행을 유도하는 곳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행을 유도해주셔서 오히려 더 믿음직스러웠고 같이 가서 어떻게 점검이 되는지도 보고 할 수 있었어요. 자동차 용어 같은 거는 영어로는 무슨 한국어로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한국분을 선택을 했었고요. 점검 시간은 한 1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40분? 1시간? 그래서 생각보다 정말 세세하게 이 밑에까지 막 다 촬영하시고 막 다 열어보시고 막 하면서 다 점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착해서 시운전을 같이 해봤어요. 시운전을 해보면서 약간의 팁도 주셨는데 원래는 포드 차량이 이렇게 중고차로 사기에는 좋은 차는 아니다. 잔고장이 좀 많은 회사라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연식에 비해 차량이 괜찮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근데 이제 예상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현재 일어나 있는 문제들 뭐 무시해도 되는 거 혹은 뭐 저렴한 가격으로 고칠 수 있는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드릴게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운전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설명을 들었어요. 굉장히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이 설명한 자료는 나중에 문서로도 정리해서 보내주세요. 제가 이것도 한번 띄워드릴게요. 여기에 데미지가 있으면서 여기가 눌려버렸어요. 헤드라이트가. 네. 근데 작동은 해요. 말 그대로 코스메틱적인 거라 큰 네. 문제는 없는데 이게 녹을 그냥 놔두면은 계속 벗겨지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뭐 매니큐어 같은 거 칠해주면 방수가 돼서 더 이상 녹은 안 쓸 거예요. 캐나다에서 왜 밖에 주차하는 차 중에 뒷동 없는 차는 없어요. 이게 어디에 엔진 있어요? 룸이거든요. 엔진이 가장 따뜻하니까. 그래서 네. 그쪽에서 이제 사는 거죠. 예. 너무 무서워.
이게 한 번에 안 올라가잖아요. 네. 힘이 없어. 내가 이 차를 사면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 타이어가 지금 거의 끝나간다. 윈터 타이어 한번 바꿨다가 그 다음에 새로 타이어를 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실 수도 있고. 근데 되게 웃긴 게 그 와중에 저는 약간 흥정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흥정도 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있을 때 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표정을 좀 안 좋게 해라. 약간 아, 이 차 별론데? 막 이런 거를 뉘앙스를 풍기라는 거죠. 기술자님께서도 굳이 흠을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을 체크를 해주셔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 배터리를 저희가 이거 2번을 점프를 뛰었어요. 네. 없는 동안. 그래서 배터리는 갈아달라고 제가 요청을 해볼 거예요. 다음 날까지도 막 고민하는 척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8,200불에 사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깎였죠. 저는 괜찮은 가격에 구매를 한 것 같아요. 이제 인스펙션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차를 저처럼 잘 모르시고 처음 사는 분들, 중고차 차량 구매가 처음인 분들은 이거 하는 거 진짜 완전 강추드려요. 저처럼 최대한 차를 많이 살펴보시고 추려서 내가 진짜 얘는 이상 없으면 얘는 꼭 살 거야 하는 차에 인스펙션을 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왜냐면 인스펙션을 매번 내가 차 보러 갈 때마다 하기엔 너무 비싸니까 최대한 직접 추려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접 추리는 기준은 카펙스를 요구를 하시고요. 카펙스가 없으면 저는 다 빠꾸를 시켰고 사기들이 또 있어요. 이게 이 차가 사실 지금 밴쿠버에 없고 뭐 어디 다른 동네에 있는데 우리가 무슨 업체였지? 아무튼 무슨 되게 유명한 업체들 하나씩 얘기를 해요. 뭐 아마존이면 아마존 막 이러면서 그런 데서 진행하는 차량 딜리버리 서비스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너한테 보내줄 거고 뭐 너가 시운전도 해볼 수 있고 쭉쭉쭉 막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다 걸으세요. 그런 것들은 다 사기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카펙스를 보고 이 사람이 직접 팔고 있는 게 맞는지 그래서 직접 내가 보러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판단을 하시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해서 추리신 다음에 보러 가실 때 인스펙션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제 인스펙션을 하면은 그때 얘기를 해주셨던 게 한 번 인스펙션을 하고 이 차가 마음에 들어서 안 샀다면 다른 차량을 보러 갈 때는 약간 할인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여러 번을 받아도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차량 인스펙션을 통해서 이 차를 사도 좋을지 안 좋을지에 대해서 점검을 받고 그리고 차를 사고 나서도 내가 어느 부분에 특히 신경을 이 차를 위해서 써야 되는지 어느 부분을 염두에 두면 좋을지 등을 알 수 있으니까 저처럼 특히 한국에서 오셔서 아무것도 차 사는 것도 너무 다 힘든데 이렇게 한국어로 설명도 듣고 좀 더 안전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저는 엄청 추천을 드려요. 단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가격이 170불이 싼 가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어느 정도 합리적이다 생각해서 질렀지만 어쨌든 싼 가격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아무래도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싶어요. 저는 중고차 구매가 처음이었고 이 정도는 투자할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차를 잘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 차를 사면 대부분 옵션이 없더라고요. 거의 깡통 차량이에요. 그래도 저희는 후방 카메라도 필요하고 내비게이션도 필요하고 하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캐나다에서 중고차를 살 때 정말 추천드리는 과정인 인스펙션 회사인 맥스퍼트에 대한 후기를 알려드렸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조금 더 제가 워홀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한인 업체들은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맥스퍼트 링크는 제가 댓글에 달아놓을 테니까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안녕!